아서는 은퇴한 대학 교수였다. 68세 문학을 가르치던 그는 길고 긴 교직 생활을 마치고 아내 마가렛과 함께 런던 외곽의 고풍스러운 저택에서 조용한 노년을 보내고 있었다. 넓은 영국식 정원이 딸린 그 저택은 고풍스러웠고 아서는 그곳에서 평화로운 일상을 누리고 있었다. 정원에 심어놓은 나무들이 바람에 흔들리는 소리를 들으며 차를 마시는 아침은 평온했고 그에게는 딱히 불만도 없었다. 하지만 그 평온함 뒤에는 어딘가 모를 허전함이 자리 잡고 있었다. 결혼한 지 40년 가까이 되는 아내 마가렛과의 관계는 열정이 식어버린 지 오래였다. 처음에는 신혼부부처럼 뜨거웠지만 오랜 세월 그 열정은 서서히 식어 이제는 일상의 대화조차 줄어들고 있었다. 식사를 할 때나 TV를 볼 때 무슨 말을 해야 할지조차 막막해지는 순간들이 많았다. 서로에게 익숙해진 관계, 나쁘게 말하면 그저 같은 공간을 공유하는 존재가 되어 있었. 그러던 어느 날, 마가렛의 언니인 빅토리아가 저택에 찾아오기로 했. 그녀는 70세. 마가렛보다 조금 연상이었지만 결혼을 하지 않고 자유로운 삶을 즐기는 유명 피아니스트였. 오랜만에 방문하는 자매의 재회를 기뻐했던 건 마가렛뿐만이 아니었다. 아서 역시 어딘가 모르게 설레는 마음을 품고 있었. 빅토리아는 젊은 시절부터 어딘가 독특한 매력을 지니고 있었고 그 아름다움은 지금도 여전했. 빅토리아가 현관을 지나 저택에 들어서는 순간 그 고요하던 공간의 분위기가 바뀌는 듯했. 그녀는 여전히 아름다웠고 등을 꼿꼿이 세운 채 당당한 걸음걸이로 들어섰. 얼굴에는 미소를 띠고 있었고 어딘가 자유롭고 자신감 넘치는 분위기를 풍기고 있었. 아서는 그 모습에 불현듯 마음이 흔들리는 것을 느꼈다. 오랜만이에요, 아서. 라며 그녀가 아서에게 미소 지었. 그 순간 아서는 가슴속에서 무언가 꿈틀거리는 것을 느꼈. 빅토리아는 그저 처형이 아니라 잊고 지냈던 미묘한 감정을 다시 불러일으키는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 함께 식사하는 자리에서 아서는 그녀의 미소와 대화에 푹 빠져들었. 마가렛과는 몇 년 동안 제대로 된 대화조차 나누지 못했지만 빅토리아와 이야기를 나누면 대화가 자연스럽게 이어졌. 그녀가 지닌 독특한 매력과 나이를 잊은 듯한 여유로움이 아서를 강하게 끌어당기고 있었다. 빅토리아는 인생을 자유롭게 즐기는 듯 보였. 여행 이야기, 친구들과의 에피소드를 즐겁게 이야기했고 그녀의 말투에는 여전히 생기가 넘쳤다. 아서는 은퇴 후에 어떻게 지내고 계세요? 라고 빅토리아가 물었을 때 아서는 선뜻 대답하기 어려워. 평온한 생활이라고 하면 그럴듯해 보이지만 어딘가 지루함을 느끼고 있다는 사실을 털어놓기가 망설여졌다. 뭐 별다른 건 없어요. 정원을 가꾸거나 가끔 산책하는 정도? 라고 아서는 멋쩍게 웃으며 대답했지만 빅토리아는 예리하게 아서를 꿰뚫어 보았다. 그건 너무 지루하잖아요. 좀 더 즐기세요. 인생은 아직 많이 남았다고요? 라고 그녀는 장난스럽게 말했지만 그 말이 아서의 마음에 깊이 박혔다. 빅토리아는 나이를 잊은 채 열정적으로 살아가고 있었다. 그런 그녀와 비교하면 자신의 삶은 너무 단조롭고 무기력해 보였. 빅토리아가 저택에 머무는 동안 아서의 마음은 조금씩 흔들리기 시작했. 그녀의 무심한 듯한 몸짓, 미소, 그리고 자신감 넘치는 행동에 강하게 끌리고 있었. 마가렛에게는 미안한 마음이었지만 빅토리아가 곁에 있으면 젊은 시절의 감정이 되살아나는 것을 멈출 수 없었. 밤에 침대에 누워 아서는 온통 빅토리아 생각뿐이었다. 그녀가 저택에 머무는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날 평온했던 일상이 그녀의 방문으로 인해 조금씩 무너져 내리고 있다는 것을 아서는 느끼기 시작했. 빅토리아가 저택에 머물기 시작하면서부터 아서의 일상에는 미묘한 변화가 찾아왔. 그녀는 과하지 않게 자연스럽게 행동했지만 세련된 태도와 나이를 잊은 듯한 매력이 점점 아서의 마음을 사로잡아. 매일 나누는 사소한 대화 속에서 그녀의 온화한 미소나 때때로 무방비하게 보이는 몸짓이 아서를 술렁이게 했. 오랜 세월 함께해온 마가렛과는 다른 그 신선함이 아서에게는 큰 자극이 되었. 빅토리아는 평소에는 세련된 분위기를 풍기지만 때때로 무심결에 드러내는 빈틈이 아서의 마음을 어지럽혔. 그녀가 거실에서 편안하게 휴식을 취하는 모습이나 주방에서 무심하게 머리를 묶어 올리는 모습에 자신도 모르게 시선을 빼앗기곤 했. 평소에는 나이에 걸맞은 차분함과 여유를 지닌 그녀였지만 그 찰나의 빈틈이 묘하게 매력적으로 느껴졌. 그러던 어느 날 마가렛이 오랜 친구를 만나기 위해 며칠간 여행을 떠나게 되었고 저택에는 아서와 빅토리아 단둘이 남게 되었. 마가렛은 나 없는 동안 잘 부탁해요.
라며 평소와 다름없는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떠나갔지. 그 순간 아서의 마음속에는 왠지 모를 기대감과 긴장감이 동시에 차올랐다. 집안이 단둘만 남자 묘한 정적이 흘러 거실에는 옅은 햇살이 스며들었고 빅토리아는 소파에 앉아 편안하게 쉬고 있었다. 아서는 부엌에서 차를 준비하며 무의식 중에 그녀를 힐끗 쳐다보았다. 그녀는 다리를 꼬고 잡지를 읽고 있었지만 그 자세에는 어딘가 빈틈이 있었다. 아서 왠지 안절부절 못하는 것 같네요. 라고 빅토리아가 갑자기 말을 걸어왔다. 아서는 순간 놀랐지만 웃으며 대답했다. 아니에요. 그런 거 그냥 단둘이 있는 게 왠지 오랜만이라서. 자신도 모르게 목소리가 조금 높아진 것을 느꼈다. 그래요. 저는 편하고 좋은 언니가 없으니까 왠지 자유로운 기분이에요. 라고 그녀는 장난스럽게 말하며 소파 등받이에 몸을 기댔. 그 모습이 너무나도 편안해 보여서 아서는 더욱 그녀를 의식하지 않을 수 없었. 그날 오후 두 사람은 조용히 집안에서 시간을 보냈다. 빅토리아는 편안하게 지내며 때때로 아서와 가벼운 대화를 나누었. 그 사소한 대화들이 아서에게는 매우 자극적으로 다가왔다. 그녀가 문득 자신에게 다가올 때면 아주 짧은 거리임에도 묘한 긴장감이 생겨났. 몸이 살짝 스치는 순간 심장이 크게 뛰는 것을 느꼈. 그녀의 향수 냄새가 희미하게 풍겨왔고 그 향기는 아서의 마음속에 새로운 감정을 불러일으켰다. 아서, 오늘 저녁은 뭘 만들 거야? 라고 그녀가 가볍게 웃으며 말했다. 아서는 평소와 다름없이 대답하면서도 마음속으로는 무언가 변하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 빅토리아와 단둘이 보내는 시간이 자신에게는 특별한 것이 되어가고 있었. 저녁 식사 시간이 되어 두 사람은 식탁에 마주 앉았다. 평소라면 마가렛과 함께 식사하던 이 식탁에 빅토리아가 앉아있다는 사실이 조금 어색하게 느껴졌. 하지만 그 어색함이 오히려 이 상황을 특별하게 만드는 것일지도 몰랐다. 빅토리아의 미소는 온화했고 그녀 역시 이 조용한 시간을 즐기고 있는 듯 보였. 식사를 마치고 둘이서 설거지를 하던 중 우연히 아서는 그녀의 손을 스쳤. 그 순간 아서의 가슴에 뜨거운 감정이 솟구쳐 올랐고 빅토리아가 희미하게 미소 짓는 것을 보았. 그녀는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행동했지만 두 사람 사이에 무언가 싹 트고 있다는 것을 느끼지 않을 수 없었. 이대로 단둘이 있다가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아서의 마음속에 강하게 자리 잡았고 동시에 억누를 수 없는 기대감이 가슴을 부풀게 했. 그날 밤 아서와 빅토리아는 저녁 식사를 마친 후 와인을 손에 들고 거실 소파에 마주 앉았다. 집안은 고요했고 마가렛이 없는 이 공간이 묘하게 넓게 느껴졌다. 단둘만의 공간이 왠지 모를 긴장감을 자아내고 있었다. 오늘은 천천히 마셔요, 아서? 라고 빅토리아가 미소 지으며 아서에게 잔을 건넸다. 그 미소는 어딘가 온화하면서도 동시에 평소와는 다른 면모가 엿보였다. 그녀는 평소의 차분한 분위기와는 달리 뺨이 살짝 붉어져 있었고 눈빛이 반짝였다. 와인의 힘이 그녀를 편안하게 만들고 있는 듯했다. 아서 역시 취기가 살짝 올랐지만 그보다는 빅토리아와의 거리가 점점 좁혀지고 있다는 것을 강하게 느끼고 있었다. 평소라면 말수도 적은 그녀가 이날 밤만큼은 자신에게 적극적이었다. 와인병이 조금씩 비워져 갈수록 대화도 점점 깊어져 갔다. 어서 당신과 이야기하고 있으면 왠지 마음이 편안해져요. 라고 빅토리아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아서는 순간 당황했지만 그 말에 고개를 끄덕였. 그녀 역시 무언가를 감추고 있는 것일까? 평소의 생활 속에서 우리들은 가족이나 일에 쫓겨 자신의 감정을 억누르며 살아왔. 하지만 이 밤만큼은 그런 가면이 조금씩 벗겨져 가는 것을 느꼈. 당신도 자유로워 보여도 외로웠던 거군요. 라고 아서는 조금 쑥스러워하면서도 진심을 털어놓았. 빅토리아는 문득 웃었고 그 미소에는 약간의 쓸쓸함이 묻어있었. 그래요. 저도 혼자 오랜 세월을 지내다 보니 가끔은 누군가에게 기대고 싶을 때가 있어요. 라고 그녀는 조용히 대답해. 그 말이 묘하게 가슴에 와닿았다. 자신 역시 오랜 결혼 생활 속에서 열정을 잃어버리고 마음속으로 누군가를 원하는 마음이 싹 트고 있었다는 것을 다시금 깨달았. 아서 계속 생각하고 있었는데 라고 빅토리아가 말을 이으려 했. 아서는 순간 그녀가 무슨 말을 하려는지 짐작하고 심장이 조금 빠르게 뛰기 시작했. 빅토리아의 시선이 그 어느 때보다도 깊게 자신을 향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 왜 그래요? 갑자기 진지하게. 라고 가볍게 웃으려 했지만 그곳의 분위기가 너무나 진지했기 때문에 말은 자연스럽게 사라져갔. 빅토리아는 아서의 눈을 지그시 바라보며 천천히 한 걸음 다가왔다.
그 순간 아서는 무언가 변하고 있다는 것을 느꼈. 그녀의 손이 자신의 손에 살며시 닿았다. 아서, 저는 오랫동안 당신에게 특별한 감정을 품고 있었어요. 이런 말 하면 안 된다는 건 알지만 계속 참아왔어요. 라고 빅토리아가 조용히 고백했다. 그녀의 눈에는 망설임이 없었. 그 말이 마치 봉인되어 있던 감정의 뚜껑을 여는 것처럼 울려 퍼졌다. 아서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 마음속으로는 이대로 선을 넘는 것이 잘못이라는 이성이 속삭이고 있었. 하지만 그와는 반대로 빅토리아를 향한 억누를 수 없는 감정이 자신 안에서 부풀어 오르고 있었. 빅토리아. 아서는 자신의 목소리가 떨리는 것을 느꼈지만 그 목소리에 이어질 말은 찾을 수 없었. 빅토리아는 아서에게 조금 더 몸을 기대며 그 손을 더욱 강하게 쥐었다. 다음 순간 두 사람은 이성의 사슬을 풀어버리고 고요한 밤속에서 선을 넘었. 아서가 빅토리아의 몸에 손을 대자 그녀는 부드럽게 응답했다. 그 순간 아서는 이제 돌이킬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 그녀의 온기에 감싸이면서 두 사람은 금단의 세계로 발을 들여놓았다. 밤은 조용히 깊어갔. 하지만 아서의 마음속에는 앞으로 어떻게 해야 할지에 대한 답은 아직 찾지 못했. 그저 빅토리아와의 이 밤이 자신의 인생을 크게 바꿔버릴 것이라는 것만은 분명했. 빅토리아와의 관계를 어떻게 끝내야 할지 그것을 계속 머릿속으로 되풀이하고 있었. 금단의 밤으로부터 며칠이 지났고 아서는 마음속으로 계속 흔들리고 있었. 빅토리아와의 정열적인 시간은 분명 자극적이었고 오랫동안 느끼지 못했던 감각을 되찾게 해주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아내 마가렛과의 오랜 세월이 있었. 그녀와의 40년 가까운 결혼 생활은 분명 정열은 식었지만 서로 신뢰하고 의지하며 쌓아온 유대감이 있었다. 아서는 그 무게를 새삼 깨닫고 있었. 어느 날 결단의 순간이 찾아왔다. 빅토리아와 단둘이 이야기를 나눌 기회가 생겼다. 마가렛이 장을 보러 나간 사이 아서는 거실에서 차를 마시고 있었. 빅토리아도 조용히 소파에 앉았고 우연히 눈이 마주쳤. 그 순간 아서는 결심을 굳혔다. 여기서 끝내야만 해. 빅토리아, 잠깐 할 이야기가 있어요. 라고 아서는 낮은 목소리로 입을 열어. 그녀는 순간 표정이 어두워졌지만 이내 각오를 다진 듯한 표정이 되었다. 아서의 결의를 느낀 것이리라. 아서, 알고 있어요. 사실은 오래전부터 눈치채고 있었어요. 당신이 마가렛 언니를 얼마나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지. 그녀의 말에는 어딘가 체념이 느껴져. 그럼에도 그녀의 눈동자에는 아직 미련 같은 것이 남아있는 것이 보였. 아서는 그런 그녀의 모습을 보고 가슴이 옥죄는 듯한 기분이 들었지만 이제 돌이킬 수는 없었다. 빅토리아, 당신은 특별한 존재예요. 그건 변하지 않아. 하지만 나는 마가렛과의 생활을 버릴 수 없어요. 그녀와의 유대감은 나에게 전부예요. 아서의 말에는 그동안 쌓아두었던 감정이 모두 담겨 있었. 아서는 빅토리아에게 등을 돌리고 한동안 말없이 그 자리에 우두커니 서 있었다. 빅토리아는 조용히 한숨을 쉬며 거실 소파에 걸터앉아. 그 모습은 어딘가 쓸쓸해 보였지만 그녀 역시 아서의 결단을 이해하고 있는 듯했다. 잠시 침묵이 흐른 뒤 빅토리아가 조용히 입을 열어. 그래요. 아서의 말이 맞아요. 나도 알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날 밤의 일, 나에게도 잊을 수 없는 추억이 되었어요. 당신과 보낸 시간은 정말 특별했어요. 그녀의 말이 아서의 가슴에 깊이 울려 퍼졌. 금단의 관계였지만 그럼에도 빅토리아와 보낸 시간은 아서에게도 특별했고 잊을 수 없는 것이었. 하지만 그 이면에는 마가렛과의 긴 세월을 버릴 수 없다는 생각이 아서의 마음속에서 이겼다. 고마워요, 빅토리아. 나도 마찬가지. 하지만 이제 끝내야만 해요. 아서는 그녀에게 조용히 이별을 고했다. 빅토리아는 일어서서 미소 지은 채 아서에게 작별 인사를 건네. 그럼 이제 내가 여기 있을 이유는 없겠네. 잠시 신세를 졌지만 이제 나는 내 새로운 길을 걸어가야 할 때가 온 것 같아요. 빅토리아는 조용히 짐을 꾸려 저택을 떠났.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아서는 복잡한 감정을 느끼면서도 어딘가 마음의 짐을 내려놓은 듯한 기분이 들었. 금단의 관계를 통해 아서는 자신의 욕망과 갈등을 마주하고 최종적으로 지켜야 할 것을 찾을 수 있었. 빅토리아가 떠난 후 저택안은 다시 고요함을 되찾았다. 마가렛과의 생활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이 계속될 것이. 하지만 이 경험을 통해 아서는 가족의 소중함을 새삼 느꼈고 마가렛과의 유대감을 지키기 위해 살아가기로 결심했. 빅토리아와의 관계는 끝났지만 그 추억이 자신의 마음속에서 빛바랄 일은 없을 것이. 그럼에도 아서는 이제부터 마가렛과 함께 새로운 나날을 소중히 여길 생각이었. 빅토리아가 떠난 후
저택은 다시 조용한 평온을 되찾았다. 며칠 후 마가렛이 친구와의 여행에서 돌아왔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일상은 흘러갔다. 하지만 아서의 마음속에는 분명한 변화가 있었다. 빅토리아와의 일을 통해 잃어버렸던 열정과 삶의 의미를 다시금 생각하게 되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오랜 세월 함께해온 마가렛의 소중함을, 그녀가 자신의 곁을 지켜주는 변함없는 존재라는 것을 새삼 깨닫게 되었다. 어느 늦은 밤, 아서는 잠든 마가렛의 얼굴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새겨져 있었지만 그 주름 하나하나에 두 사람이 함께 걸어온 세월이 담겨 있었다. 그 세월 속에는 기쁨도 슬픔도 있었지만 서로를 의지하며 극복해온 시간들이었다. 아서는 그 모든 것을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소중한 것이라고 느꼈다. 그는 조용히 마가렛의 손을 잡았다. 그녀의 손은 거칠고 주름져 있었지만 따뜻했다. 그 온기 속에서 아서는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 깨달았다. 빅토리아와의 관계는 분명 자신에게 큰 파문을 일으켰다. 잊고 있었던 감정을 일깨워 주었고 삶에 대해 다시 생각하게 만들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은 결국 찰나의 순간에 불과했다. 진정한 행복은 오랜 세월 함께 울고 웃으며 서로를 지탱해준 사람과의 사이에 존재한다는 것을 아서는 깨달았다. 다음 날 아침, 아서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 정원으로 나갔다. 아직 이른 시간이라 공기는 쌀쌀했지만 상쾌했다. 그는 천천히 정원을 거닐며 꽃과 나무들을 바라보았다. 빅토리아가 떠난 후 왠지 모르게 정원의 풍경도 다르게 보였다. 모든 것이 생생하게 그리고 아름답게 느껴졌다. 마치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감각이 되살아난 듯했다. 아서는 한동안 정원을 거닐다가 이윽고 벤치에 앉았다. 그리고 눈을 감고 깊이 숨을 들이쉬었다. 신선한 공기가 폐 속 깊숙이 스며드는 것을 느꼈다. 그는 이 조용한 아침, 이 평온한 시간을 온몸으로 느끼고 있었다. 그때 누군가 자신의 옆에 앉는 기척이 느껴졌다. 아서가 눈을 뜨자 마가렛이 미소를 지으며 앉아 있었다. 일찍 일어났네요 라고 그녀가 말했다. 그냥 왠지 눈이 떠져서 라고 아서가 대답했다.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그저 함께 앉아 있었다. 그 침묵은 어색하지 않았고 오히려 편안했다. 그들은 그 침묵 속에서 서로의 존재를 느끼고 있었다. 이윽고 아서가 입을 열었다. 마가렛, 그동안 미안했어요 라고 그는 말했다. 내가 너무 무심했지. 당신의 소중함을 잊고 있었어. 마가렛은 조용히 고개를 저었다. 아니에요, 아서. 괜찮아요. 라고 그녀는 말했다. 나도 당신에게 많이 의지하고 있었어요. 서로에게 너무 익숙해져 있었던 것 같아요. 두 사람은 다시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다. 하지만 그 침묵은 예전과는 달랐다. 그 속에는 서로를 향한 이해와 애정이 담겨 있었다. 앞으로는 좀 더 당신에게 신경 쓸게요 라고 아서가 말했다. 나도 노력할게요 라고 마가렛이 대답했다. 두 사람은 서로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 눈빛 속에는 오랜 세월을 함께해온 부부만이 나눌 수 있는 깊은 유대감이 엿보였다. 우리 다시 시작하는 거야 라고 아서가 말했다. 그래요. 다시 시작해요 라고 마가렛이 대답했다. 두 사람은 미소를 지으며 서로의 손을 꼭 잡았다. 그 손은 예전처럼 따뜻했다. 그 후 아서와 마가렛의 일상에는 조금씩 변화가 찾아왔다. 두 사람은 예전보다 더 많은 대화를 나누었고 함께 보내는 시간도 늘어났다. 아서는 마가렛과 함께 정원을 가꾸고 산책을 하고 때로는 함께 영화를 보거나 책을 읽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빅토리아를 생각하지 않았다. 그 대신 그는 마가렛과의 현재에 집중했다. 그는 그녀와 함께 보내는 시간 속에서 진정한 행복을 발견했다. 어느 날 저녁, 두 사람은 함께 식사를 마치고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다. 아서는 벽난로를 바라보며 조용히 생각에 잠겨 있었다. 무슨 생각해? 라고 마가렛이 물었다. 그냥 여러 가지 라고 아서가 대답했다. 당신과 함께 보낸 시간들, 앞으로 우리가 함께할 시간들. 마가렛은 미소를 지으며 아서의 손을 잡았다. 나도 같은 생각하고 있었어요. 라고 그녀가 말했다. 우리 정말 행복한 거 맞죠? 아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우린 정말 행복해. 라고 그는 말했다. 이 행복을 앞으로도 계속 지켜나가고 싶어. 두 사람은 다시 한동안 말없이 서로의 온기를 느끼며 앉아 있었다. 그 순간 아서는 깨달았다. 자신이 그토록 찾아 헤매던 행복은 바로 여기에 있었다는 것을. 오랜 세월 함께 해온 아내, 마가렛.
그녀야말로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였다. 아서는 마가렛의 손을 더욱 꼭 잡았다. 그리고 그녀의 눈을 바라보며 조용히 속삭였다. 사랑해요, 세월은 흘러 아서와 마가렛은 여전히 런던 외곽의 저택에서 함께 살고 있었. 그들의 머리는 백발이 되었고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새겨졌지만 그들의 마음은 여전히 서로를 향한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 빅토리아와의 일은 이제 그들에게 아련한 추억이 되었다. 그 일이 있었기에 그들은 서로의 소중함을 더욱 절실히 깨달을 수 있었. 어느 화창한 봄날, 아서와 마가렛은 정원에서 티타임을 즐기고 있었다. 아서는 찻잔을 들고 창밖의 풍경을 바라보았. 정원에는 형형색색의 꽃들이 만발해 있었고 새들은 지저귀고 있었. 그 평화로운 풍경 속에서 아서는 다시 한번 행복을 느꼈다. 마가렛, 우리 정원 참 아름답지? 라고 그가 말했. 그러게요. 정말 아름다워요. 라고 마가렛이 대답했. 당신과 함께 이 정원을 갖고 온 게 엊그제 같은데. 아서는 미소를 지으며 마가렛의 손을 잡았다. 그러게. 벌써 40년이 훌쩍 넘었네. 라고 그가 말했다. 40년이라 참 긴 시간이었죠. 라고 마가렛이 말했. 하지만 난 단 한순간도 후회한 적 없어. 당신과 함께한 시간은 내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었으니까. 아서는 마가렛의 눈을 지그시 바라보았. 그 눈빛 속에는 여전히 변함없는 사랑이 담겨 있었다. 나도 마찬가지야, 마가렛. 이라고 그가 말했다. 당신은 내 인생 최고의 선물이야.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서로의 눈을 바라보았. 그 눈빛 속에는 그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깊은 사랑과 감사가 담겨 있었다. 이윽고 아서가 입을 열었. 우리 앞으로도 지금처럼 서로 아끼며 살아갑시다. 라고 그가 말했다. 그래요, 아서. 우리 남은 생도 지금처럼 행복하게 살아요. 라고 마가렛이 대답했다. 두 사람은 미소를 지으며 서로의 손을 꼭 잡았. 그들의 손은 비록 늙고 주름졌지만 여전히 따뜻했고 서로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고 있었다. 아서는 창밖의 정원을 바라보며 조용히 생각에 잠겨. 인생이란 참으로 아름다운 것이구나. 어느 날 런던 시내의 한 갤러리에서 빅토리아의 피아노 독주회가 열렸다. 아서와 마가렛은 오랜만에 빅토리아의 연주를 감상하기 위해 갤러리를 찾아. 갤러리 안은 빅토리아의 연주를 듣기 위해 온 관객들로 가득 차 있었다. 아서와 마가렛은 앞자리에 앉아 빅토리아가 무대에 등장하기를 기다렸. 이윽고 조명이 어두워지고 빅토리아가 무대 위로 걸어 나왔다. 그녀는 여전히 아름다웠고 피아노 앞에 앉은 모습은 우아하고 기품이 넘쳤. 빅토리아는 가볍게 숨을 고르고 천천히 연주를 시작했다. 그녀의 손가락이 건반 위를 춤추듯 움직였고 맑고 청아한 피아노 선율이 갤러리 안을 가득 채웠. 아서는 눈을 감고 빅토리아의 연주에 흠뻑 빠져들었다. 그녀의 연주는 때로는 격정적이었고 때로는 부드럽고 감미로웠. 그 선율 속에는 그녀의 삶과 열정 그리고 사랑이 고스란히 담겨있는 듯했다. 연주가 끝난 후 객석에서는 우레와 같은 박수갈채가 쏟아져 나왔다. 빅토리아는 우아하게 인사를 하고 무대 뒤로 사라졌다. 아서와 마가렛은 자리에서 일어나 갤러리 밖으로 나왔다. 밤 공기가 상쾌했.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런던의 야경을 바라보았다. 정말 멋진 연주였어. 라고 아서가 먼저 입을 열었다. 그러게 빅토리아는 여전히 훌륭한 피아니스트예요. 라고 마가렛이 대답했다. 그녀를 다시 만나게 돼서 기뻤어. 라고 아서가 말했다. 나도 그래. 빅토리아는 우리에게 소중한 사람이에요. 라고 마가렛이 말했다. 두 사람은 다시 한번 서로의 눈을 바라보았. 그 눈빛 속에는 빅토리아에 대한 애틋한 마음과 감사가 담겨 있었다. 이제 집에 돌아갈까? 라고 마가렛이 말했다. 그래, 그럽시다. 라고 아서가 대답했다. 두 사람은 손을 꼭 잡고 집으로 향해. 그들의 발걸음은 가벼웠고 마음은 평온했다. 그날 밤, 아서는 잠자리에 들기 전에 서재에 있는 낡은 사진첩을 꺼내보았. 사진첩 속에는 젊은 시절의 아서와 마가렛, 그리고 빅토리아의 모습이 담겨 있었다. 세 사람은 모두 웃고 있었고 그 모습은 더없이 행복해 보였다. 아서는 사진 속의 빅토리아를 한참 동안 바라보았다. 그녀는 여전히 아름다웠고 그 미소는 변함없이 매력적이었다. 하지만 아서의 마음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았다. 그는 이제 자신의 진정한 행복이 어디에 있는지 알고 있었다. 아서는 사진첩을 덮고 침대에 누웠. 그리고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의 곁에는 사랑하는 아내 마가렛이 잠들어 있었다.
아서는 그녀의 숨소리를 들으며 깊은 잠에 빠져들었. 그의 얼굴에는 더없이 평온하고 행복한 미소가 띄어져 있었. 그로부터 몇 년 후, 아서는 70대 후반의 나이가 되었다. 그는 여전히 마가렛과 함께 런던 외곽의 저택에서 살고 있었. 어느 날, 아서는 서재에서 책을 읽다가 우연히 오래된 편지 한 통을 발견했다. 그 편지는 빅토리아가 몇 년 전에 보낸 것이었. 아서는 편지를 펼쳐 조용히 읽기 시작했. 사랑하는 아서에게 잘 지내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저는 여전히 이곳저곳을 여행하며 피아노 연주를 하고 있어. 얼마 전에는 당신과 함께 갔었던 그 아름다운 호숫가에 다녀왔어요. 그곳에서 당신과 함께 보냈던 시간들을 추억했어. 아서, 당신은 저에게 정말 특별한 사람이었어요. 당신을 만나 잊고 있었던 열정과 사랑을 다시 느낄 수 있었어요. 비록 우리는 함께할 수 없었지만 당신과 보낸 시간은 제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추억 중 하나로 남아있어. 이제 저는 제 인생의 마지막 장을 향해 가고 있어요. 하지만 후회는 없어. 저는 제가 사랑하는 음악과 함께 열정적인 삶을 살았고 당신이라는 멋진 사람을 만났으니까. 아서, 당신도 남은 인생 사랑하는 마가렛과 함께 행복하게 지내시길 바라요. 그리고 가끔은 저와의 추억도 떠올려주세요. 안녕, 나의 영원히 당신을 사랑한 빅토리아. 아서는 편지를 다 읽고 한동안 말없이 앉아 있었다. 그의 눈에는 왠지 모를 그리움과 애틋함이 서려 있었다. 그녀의 아름다운 미소, 열정적인 피아노 연주, 그리고 함께 나누었던 수많은 이야기들. 그 모든 것이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하게 떠올랐다. 빅토리아. 아서는 조용히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그 목소리에는 그리움과 애틋함, 그리고 감사가 담겨 있었다. 그때 누군가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다. 아서가 고개를 돌리자 마가렛이 미소를 지으며 서 있었다. 무슨 편지예요? 라고 그녀가 물었다. 빅토리아에게서 온 편지야. 라고 아서가 대답했다. 몇 년 전에 보낸 건데 이제야 발견했어. 마가렛은 아서의 옆에 앉아 함께 편지를 읽었다. 편지를 다 읽은 후 그녀는 조용히 말했다. 빅토리아는 당신을 정말 사랑했군요. 아서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나도 그녀를 사랑했어. 라고 그가 말했다. 하지만 그건 과거의 일이야. 지금 나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은 바로 당신이야. 마가렛은 아서의 손을 꼭 잡았다. 나도 알아요, 아서. 라고 그녀가 말했다. 나에게도 당신이 가장 소중해요.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서로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 눈빛 속에는 오랜 세월을 함께해온 부부만이 나눌 수 있는 깊은 사랑과 신뢰가 담겨 있었다. 우리 남은 인생도 지금처럼 서로 아끼며 살아가요. 라고 아서가 말했다. 그래요. 아서, 우리 영원히 함께해요. 라고 마가렛이 대답했다. 두 사람은 미소를 지으며 서로에게 기대었다. 그들의 마음은 더없이 평온하고 행복했다. 어느 늦은 밤, 아서는 잠자리에 들기 전에 창가에 서서 밖을 내다보았다. 하늘에는 별들이 총총히 빛나고 있었고 그 별빛은 마치 빅토리아의 피아노 선율처럼 아름답게 반짝였다. 아서는 그 별들을 바라보며 조용히 생각에 잠겼다. 인생이란 참으로 덧없는 것이구나. 라고. 하지만 그는 그 덧없는 인생 속에서 진정한 사랑과 행복을 찾았다는 것에 감사했다. 그리고 그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해준 사랑하는 아내 마가렛에게 다시 한번 깊은 사랑과 감사를 느꼈다. 아서는 마가렛이 잠든 침대로 다가가 그녀의 이마에 가볍게 입을 맞추었다. 잘 자요, 나의 사랑. 이라고 그는 조용히 속삭였다. 그리고 자신도 침대에 누워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그의 얼굴에는 더없이 평온하고 행복한 미소가 띄어져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아서는 여느 때처럼 정원에서 티타임을 즐기고 있었다. 그는 찻잔을 들고 창밖의 풍경을 바라보았다. 정원에는 여전히 아름다운 꽃들이 만발해 있었고 새들은 지저귀고 있었다. 그 평화로운 풍경 속에서 아서는 문득 빅토리아가 보낸 편지의 한 구절을 떠올렸다. 아서, 당신도 남은 인생 사랑하는 마가렛과 함께 행복하게 지내시길 바라요. 그리고 가끔은 저와의 추억도 떠올려주세요. 아서는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빅토리아. 당신의 말대로 나는 지금 이 순간, 그리고 앞으로도 마가렛과 함께 행복하게 살아갈 거야. 그리고 가끔은 당신과의 아름다운 추억도 떠올릴게. 라고 그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그때 마가렛이 정원으로 나와 아서의 옆에 앉았다. 무슨 생각해? 그렇게 골똘히?
라고 그녀가 물었다. 그냥 옛날 생각이라고 아서가 대답했다. 빅토리아, 그리고 당신과의 추억들. 마가렛은 미소를 지으며 아서의 손을 잡았. 나도 가끔 옛날 생각해요. 라고 그녀가 말했다. 당신과 함께 보낸 그 모든 시간들이 나에게는 너무나 소중한 추억이에요. 아서는 마가렛의 손을 꼭 잡았다. 나도 마찬가지야, 마가렛, 이라고 그가 말했다. 당신은 내 인생 최고의 선물이야. 두 사람은 한동안 말없이 서로의 눈을 바라보았다. 그 눈빛 속에는 그 어떤 말로도 표현할 수 없는 깊은 사랑과 감사가 담겨 있었다. 이윽고 아서가 입을 열었다. 우리 앞으로도 지금처럼 서로 아끼며 살아갑시다. 라고 그가 말했다. 그래요, 아서. 우리 남은 생도 지금처럼 행복하게 살아요. 라고 마가렛이 대답했다. 두 사람은 미소를 지으며 서로에게 기대었다. 그들의 마음은 더없이 평온하고 행복했다.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바로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는 시간이라는 것. 그리고 그 시간을 지금 이 순간,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소중히 여기며 살아가겠다고 그는 다시 한번 다짐했다. 시간은 흘러 아서와 마가렛은 노년의 황혼기를 맞이했다. 그들은 여전히 서로를 사랑했고 서로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었다. 어느 날 아서는 마가렛과 함께 템스 강변을 산책하고 있었다. 강물은 잔잔히 흐르고 있었고 저녁 노을이 아름답게 물들고 있었다. 마가렛, 우리 참 오래 함께했지? 라고 아서가 말했다. 그러게요, 아서. 당신과 함께 한 시간이 벌써 반세기가 훌쩍 넘었네요. 라고 마가렛이 대답했다. 당신과 함께여서 나는 참 행복했어. 라고 아서가 말했다. 나도 그래요, 아서. 당신은 내 인생 최고의 동반자였어요. 라고 마가렛이 말했다. 두 사람은 벤치에 앉아 저무는 해를 바라보았다. 아서, 우리 다음 생에도 꼭 다시 만나요. 라고 마가렛이 말했다. 그래, 마가렛. 우리 다음 생에도 꼭 다시 만나서 영원히 함께해요. 라고 아서가 대답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꼭 잡고 한동안 말없이 저녁 노을을 바라보았다. 그들의 마음속에는 서로에 대한 깊은 사랑과 감사가 가득 차 있었다. 그리고 그 순간 아서는 다시 한번 깨달았다. 인생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마지막 순간까지 함께하는 것이라는 것. 그날 밤 아서는 평소처럼 마가렛의 이마에 입을 맞추고 잠자리에 들었다. 잘 자요, 나의 사랑. 이라고 그는 조용히 속삭였. 그리고 자신도 침대에 누워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그의 얼굴에는 더없이 평온하고 행복한 미소가 띄어져 있었다. 그리고 그날 밤 아서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의 곁에는 사랑하는 아내 마가렛이 잠들어 있었다. 아서는 그녀의 숨소리를 들으며 평온하게 그리고 행복하게 자신의 마지막 순간을 맞이했다. 아서가 떠난 후 마가렛은 홀로 남겨졌다. 하지만 그녀는 슬픔에 잠겨있기보다는 아서와의 추억을 간직하며 남은 생을 의연하게 살아가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아서와 함께 가꾸었던 정원을 돌보며 그와 함께했던 시간들을 회상했다. 어느 날 마가렛은 정원을 거닐다가 문득 벤치에 앉아있는 아서의 환영을 보았다. 그는 여느 때처럼 인자한 미소를 지으며 그녀를 바라보고 있었다. 아서. 마가렛은 조용히 그의 이름을 불렀다. 아서의 환영은 아무 말 없이 그저 미소만 지을 뿐이었다. 하지만 마가렛은 그의 마음을 느낄 수 있었다. 언제나 당신 곁에 있을게요, 마가렛. 그는 그렇게 말하는 듯했다. 마가렛은 눈물을 글썽이며 미소를 지었다. 나도 알아요, 아서. 당신은 언제나 내 마음속에 함께 있다는 것. 그 후로도 마가렛은 종종 아서의 환영을 보았다. 그럴 때마다 그녀는 그와 함께했던 시간들을 추억하며 마음의 위안을 얻었다. 그리고 언젠가 다시 그를 만날 날을 기다리며 하루하루를 소중히 살아갔다. 시간은 흘러 마가렛도 아서의 뒤를 따라 조용히 눈을 감았다. 그녀의 임종을 지킨 것은 아서와 함께 찍은 사진 한 장이었다. 사진 속의 두 사람은 더없이 행복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보고 있었다. 마가렛이 떠난 후 런던 외곽의 저택은 오랫동안 비어 있었다. 하지만 그곳에는 여전히 아서와 마가렛의 사랑 이야기가 아름다운 추억으로 남아 있었다.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는 그곳을 찾는 사람들에게 진정한 사랑의 의미를 조용히 속삭여주고 있었다. 어느 날, 한 젊은 부부가 런던 외곽의 저택을 찾아왔다. 그들은 그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기 위해 집을 보러 온 것이었다. 저택은 오랫동안 비어 있었지만 여전히 아름다웠고 정원은 잘 가꾸어져 있었다. 젊은 부부는 저택 곳곳을 둘러보며
그곳에 깃든 옛 이야기에 귀를 기울였다. 그리고 그들은 그곳에서 살았던 아서와 마가렛의 사랑 이야기에 깊은 감명을 받았다. 정말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네요. 라고 젊은 여자가 말했다. 그러게요. 우리도 저들처럼 평생 서로 사랑하며 살고 싶어요. 라고 젊은 남자가 대답했다. 두 사람은 저택을 구입하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그곳에서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 그들은 아서와 마가렛이 그랬던 것처럼 서로를 아끼고 사랑하며 행복한 가정을 꾸려나갔다. 그리고 그들의 사랑 이야기는 런던 외곽의 저택에 또 하나의 아름다운 추억으로 영원히 남게 되었다. 시간이 흘러 젊은 부부에게도 아이가 생겼다. 아이는 자라면서 저택에 얽힌 아서와 마가렛의 이야기를 듣게 되었. 아이는 그 이야기를 무척 좋아했고 자신도 커서 그들처럼 진정한 사랑을 하고 싶다고 생각했. 어느 날 아이는 정원에서 놀다가 우연히 낡은 벤치 하나를 발견했다. 벤치에는 누군가 새겨놓은 듯한 오래된 글귀가 적혀 있었다. 아서와 마가렛, 영원히 함께. 아이는 그 글귀를 읽고 왠지 모를 뭉클함을 느꼈. 그리고 자신도 언젠가 저들처럼 영원히 함께할 수 있는 진정한 사랑을 찾겠다고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세월은 흘러 아이는 어른이 되었다. 그리고 마침내 자신의 짝을 만나 사랑에 빠지게 되었다. 두 사람은 서로를 진심으로 아끼고 사랑했고 마침내 결혼을 약속했다. 결혼식 날, 신랑 신부는 런던 외곽의 저택에서 작은 결혼식을 올렸다. 그곳은 바로 그들이 처음 만났던 곳이었고 또한 아서와 마가렛의 사랑 이야기가 깃든 곳이었다. 결혼식이 끝난 후 신랑 신부는 낡은 벤치에 앉아 서로의 손을 꼭 잡았다. 우리 저들처럼 영원히 함께하자라고 신랑이 말했다. 그래요. 우리 평생 서로 사랑하며 행복하게 살아요. 라고 신부가 대답했다. 두 사람은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행복한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그 순간 그들은 깨달았다. 진정한 사랑은 시간을 초월하여 영원히 계속된다는 것을. 그리고 그 사랑의 힘으로 그들은 어떤 어려움도 함께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을. 저녁 노을이 아름답게 물들고 두 사람의 앞날을 축복하는 듯했다. 그리고 런던 외곽의 저택에는 또 하나의 아름다운 사랑 이야기가 새롭게 시작되고 있었다. 그 이야기는 아서와 마가렛의 이야기처럼 영원히 기억될 그런 사랑 이야기였다.